안녕하세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에서 클라우드를 개발하고 있는 이어형입니다. 우선 저희는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거의 모든 자원을 쿠버네티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저희 같이 모든 것들을 쿠버네티스로 관리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원하는 상태로 배포를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희 같이 모든 걸 쿠버네티스로 관리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신경 쓰게 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이 쿠버네티스인 세상,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정의하는 YML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방법과 그리고 배포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더욱 안전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도구인 아스트로라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모든 것이 쿠버네티스인 저희 환경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CSAP라고 하는 국가 공인 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쿠버네티스 기반 IaaS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쿠버네티스에 대한 높은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IaaS 관련된 인프라들은 굉장히 복잡한 리눅스 기술을 필요로 하면서 또한 다양한 자원들을 조심히 관리해야 합니다. 이만큼 저희는 쿠버네티스의 진심인 거죠.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저희 모든 자원들을 쿠버네티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어플리케이션부터 시작해서 서버들, 그리고 쿠버네티스, 그리고 DB, 또한 네트워크 자원들까지도요.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히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는 쿠버네티스를 단순한 플랫폼이 아닌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커널로서 OS 커널을 넘어서 여러 가지 자원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저희의 관리 방법들은 자연스럽게 클라우드 네이티브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쿠버네티스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어플리케이션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우선 말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들은 쿠버네티스 공식 문서인 Declarative Application Management in Kubernetes라는 곳에서 소개하는 단어인데요. 많은 수의 어플리케이션은 비스포크 어플리케이션과 Common Off the Shelf 컴포넌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비스포크 어플리케이션은 저희가 요새 가전제품에서 사용하는 비스포크와 같은 단어인데요. 맞춤형 어플리케이션, 즉 회사에서 자체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플리케이션 대다수는 굉장히 스테이트레스하다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종류인 Common Off the Shelf 컴포넌트, 줄여서 COTS 컴포넌트는 이와 반대로 기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오픈소스인 화이트박스와 벤더에서 제공하는 블랙박스 형태로 나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합쳐서 COTS 컴포넌트라고 하고, 보통 DB, 버추얼 스위치, 리버스 프록시 등등과 같은 스테이트 프란 인프라스트럭처 시스템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 가지 종류의 어플리케이션을 YML로 관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쿠버네티스를 사용 경험이 있으시면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커스터마이즈와 헬름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YML을 그대로 사용해서 관리하는 게 제일 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성이 높아져야 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추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도구가 필요해지게 된다고 봅니다. 우선 커스터마이즈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완벽히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방법들로 사용 가능하며, 또한 선언적인 방법으로 YML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적인 컨피그 맵 시크릿들을 생성하고 관리해서 변경 시에 기존 어플리케이션들이 자동으로 재시작하는 등과 같은 편리한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퍼블릭 GitHub을 이용한 배포는 주요하지만 프라이빗 GitHub에서는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은 게 단점입니다. 다음으로 헬름은 템플릿 방식으로 복잡한 형태의 YML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커스텀한 훅과 같이 절차적인 방식을 지원하기도 하여 복잡한 요구 조건에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커스터마이즈와 달리 헬름은 자체적인 버전 관리와 전용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쿠버네티스 외에 더 관리할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살펴보면 이런 비스포크와 같은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은 전체적인 구성보다는 이미지 교체, 컨피그 교체들이 포커스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COTS 컴포넌트는 외부에 공개된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리케이션에 가까울수록
복잡한 쿠버네티스의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COTS 컴포넌트는 외부에서 헬름으로 공개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 이미지와 컨피그 교체가 잦은 비스포크 어플리케이션은 커스터마이즈와도 궁합이 잘 맞고, 복잡한 YML을 관리해야 되는 COTS 컴포넌트는 헬름과도 궁합이 잘 맞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고 저희도 꼭 이런 식이 아닌 그때그때 다른 조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는 이런 YML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관리하는 YML을 배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전부터 배포 방식들을 살펴보면 스크립트 기반으로 배포하는 것부터 이미 구성된 서버에 배포하는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방식들, 그리고 이를 지나 테라폼과 같은 IAC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컨셉들은 존재했지만 컨테이너 방식이 발전하면서 기놉스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놉스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지만 쿠버네티스 쪽에서는 플럭스와 아르고 CD가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런 플럭스와 아르고 CD는 보통 Continuous Deployment 툴이라고 하는데요. 유저는 커스터마이즈와 헬름 등을 이용해서 YML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깃에다 저장한 뒤에 이런 Continuous Deployment 툴들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패턴은 기놉스의 기초적인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럭스와 아르고 CD는 유사한 점도 많지만 헬름을 사용할 때 사용성을 비교한다면 가장 큰 차이는 플럭스는 헬름의 호환성을 유지하는 식으로 관리하고, 아르고 CD는 헬름의 호환성이 아닌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방법으로 YML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독자 포맷을 제공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헬름과 같은 템플레이트 툴들과 궁합이 좋습니다. 이 YML은 아르고 CD의 어플리케이션 CRD입니다. 특히 헬름을 사용할 때 YML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헬름 밸류를 정의한 식으로 사용하게 되죠. 이와 달리 커스터마이즈와 같이 사용하게 될 때는 안타깝게도 위에 5개 말고는 추가적인 YML들이 있어야지만 관리 가능해서 YML을 관리하기 위한 표현력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할 비스포크 어플리케이션은 이미지 중심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헬름의 포맷을 보면 3가지의 큰 카테고리의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어디에 배포할지 보는 타겟,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 가져가는 컨피그인 밸류, 그리고 어떤 헬름 템플릿을 사용할지 깃에 의해서 고정되는 값은 템플레이트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한 개의 YML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의 정보를 특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값은 아르고 CD에 의해서 YML로 빌드가 됩니다. 빌드할 때는 헬름 템플레이트와 같은 커맨드로 YML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는 아르고 CD를 통해 쿠버네티스에 이 YML이 배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결국 비스포크 어플리케이션도 헬름으로 관리하려고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아르고 CD와 헬름의 조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조합이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안전하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할까요? 우선 앞서 이야기했던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배포할 때 고민하게 되는 3가지 요소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를 변경했을 때, 즉 배포했을 때 난이도로 다시 살펴보면 타겟, 밸류, 템플레이트 순으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타겟이 변경되면 신규 설치입니다. 보통 새로 설치되는 건 바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하여 난이도가 제일 쉽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밸류가 변할 때입니다. 이 밸류는 대부분 기존 값들에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는 값이고 변화도가 크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과 달리 템플레이트 값이 변경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바뀌고 집중하는 밸류 값이 아닌 YML을 구성하는 기반 데이터이기 때문에 결국 밸류가 어떤가에 따라서 YML이 변경되기 때문에 밸류와의 조합도 봐야 되고, 이때 밸류도 다시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밸류가 변경될 때는 완성될 YML이 비교적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해당 값이 사이트 A에서 사이트 B로 변경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죠. 이와 달리 템플레이트가 변경이 되면 기존에 사용되는 밸류들과 합쳐서 예측이 돼야 되는데,
보통 밸류가 어떤 값인지 확인하지 않고 템플레이트가 변경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는 63글자 이하여야 하는 라벨이 특정 밸류에서는 63자 이상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이죠. 그래서 결국 템플레이트나 밸류와 같은 값이 배포될 때는 배포되기 전에 어떻게 배포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지 리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아까의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면 싱크하기 전에 빌드되어진 YML 값이 기존 값에서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지 예측할 수 있으면 보다 안전하게 배포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마스터 브랜치를 통해 빌드되어 싱크된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과 PR에서 빌드된 YML이 만약 쿠버네티스에 올라간 YML과 비교할 수 있으면 PR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 가능해집니다. 물론 이 빌드하는 YML로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에 진행해야 되죠. 이때는 kubectl diff와 같은 커맨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쿠버네티스와 직접 비교하게 되면 확실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GitHub이 폐쇄망에 있는 쿠버네티스에 접근하는 게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결국 아르고 CD와 같은 CD 툴들이 마스터의 구성을 현재 쿠버네티스에 싱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배포된 마스터로부터 빌드된 YML과 PR로 빌드된 YML이 비교하여 정적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성능 면에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GitHub에서는 이런 간단한 비교는 코멘트로 출력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PR 리뷰어는 이 커밋을 통해 결국 타겟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쉽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프로덕션에서도 이 케이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여러 어려운 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서 잠깐 언급했지만 템플레이트가 변경되면 이 변경된 템플레이트가 기존 클러스터에서도 정확하게 동작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실제 작업 시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동시 변화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쿠버네티스 배포를 미리 리뷰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그 결과로 아스트롤라베라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아스트롤라베.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스트로레이브라고도 합니다. 이 도구는 정교한 천문 도구로 태양, 달, 행성, 별의 위치를 예측하는 기능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붙인 건 어떤 작은 변화가 있을 때 이게 우리 클러스터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툴을 사용한 동료들에게 받은 코멘트입니다. 우선 클러스터에 발생시킬 변경을 미리 대조해서 봄으로 뒷수습하는 일을 줄여주게 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변경 사항이 있는지 정보를 보여줘서 최종 배포 형상들을 검토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당 도구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비교적 심플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화면엔 변경되어지는 PR 값의 설명과 배포 시 변경되는 클러스터들, 그리고 각 어플리케이션들 중 변화가 있는 값들을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인터페이스는 이것보다 수많은 클러스터와 100개도 넘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리스트들이 쭉 펼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죠. 물론 이런 PR은 좋은 상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규칙성도 적고 너무 여러 곳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PR은 가급적 쪼개는 게 좋죠. 이건 그냥 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도구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한 PR이 전체적인 클러스터에 영향을 주는 것과 또한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배포를 원하는 개발자가 PR을 작성하면 테스트가 통과할 시에 위에 GitHub 코멘트와 같이 변경될 미래를 예측해서 이를 링크로 작성해 줍니다. 이를 클릭하면 아스트롤lab의 인터페이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가로와 같이 템플레이트 변경 시 기존 클러스터에 예측을 하고 세로와 같이 한 클러스터 내에서 해당 PR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영향을 주는지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밸류만 변경된 어플리케이션 A는 배포가 발생하지 않고
value와 YML 둘 다 변경된 어플리케이션 C가 배포가 발생함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즉, value가 변경이 돼도 배포가 발생하지 않는 케이스를 찾아서 YML의 리팩토링을 편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배포가 발생하지 않는 걸 확인하면 더 편하게 수정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에 있던 diff 버튼을 누르면 GitHub diff 인터페이스와 유사한 형태로 리뷰어가 편하게 리뷰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위의 그림은 헬름의 value가 변경된 걸 확인 가능하고요. 아래의 그림은 이게 반영된 YML이 어떻게 변경될지를 확인 가능합니다. 아무튼 리뷰어들은 이로써 정확하게 배포 전의 변경들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리뷰하고 또 이를 이용해서 변경을 예측해서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잠깐 광고로 이를 도와주신 FE팀의 월터, 로이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결국 GitOps와 CD는 PR 단위로 단지 자동으로 배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기존의 자원의 영향도를 사람이 파악해서 리뷰하고 또 관련해서 서비스의 SLA 등을 예측하고 롤백을 예측하면서 완성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결국에 사람이 리뷰하게 되는 부분을 돕기 위해서는 아스트롤라베 같은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